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책에 대해서 저자를 모시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 왼쪽에 놓여 있는 책인데요. 그의 운명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씨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서명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명수입니다. 예. 저는 현재 이제 칼럼니스트이자 슈퍼차이나 연구소 대표로서 이제 중국 관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운명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생각인 책 말고도 이제 대부분 책은 이제 중국에 대한 책을 많이 냈습니다. 예. 최근 이제 중국 부역자들이라는 책을 내서 우리 사회에 팽배한 친중 사대주의에 대한 통일한 비판을 했었고요. 친중 사대주의.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아마 이를테면 이영희 교수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뿌리 깊게 있는 친중 사대주의, 그게 사실은 뭐 조선 시대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예. 최근에 있었던 문제거든요. 네. 뭐 조선 시대는 우리나라가 좀 그 중국보다는 뭐 중화주의에 빠져서 약소국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요즘에 있어서 이제 독립국가로서의 어떤 친중 사대주의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그 제가 생각해도 최근에 미친 듯이 최근 2권의 책을 내는데 우리 사회가 참 제가 책을 써서 통렬하게 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과거에 이제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시지 않으셨어요?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매일신문에서 네, 몇 년이나 방송이 시작되고 하셨죠? 있는 매일신문에서 네. 정치부 기자 생활을 네, 오래 하셨습니다. 예. 아마 이제 매일신문 지면에서 제가 25년 정도를 했으니까 25년. 아이고야, 예, 그 중에서 20년 정도를 정치부 기자로 아. 살았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예,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만은 그의 운명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생각,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표지에 있는 인물이 그 이재명 대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책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표지에 있는 분이 아마 어떤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많이 닮았다고 하고 예. 요즘 뭐 화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러기도 약간 하네요. 예. 네. 들어가 있죠. 좀 섞여 있는 것 같죠. 한 네. 그죠? 네. 20% 정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책은 이제 그의 운명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인데요. 지극히 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정치인들을 굳이 뭐 비아냥대거나 조롱하라는 건 아니고 네.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 운명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그 설명해 주는 그런 텍스트가 없어서 오랜 정치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번 써보자 예. 해서 쓴 책입니다. 예. 그 두 번째는 이 책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은 최근에 유시민 씨가 그렇죠. 책을 하나 내서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동에 나섰어요. 그의 운명에 대한 뭐 개인적인 생각이었나? 개인적인, 예. 아주 뭐 아, 예. 개인적이라고 하던데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예. 유시민 씨의 이 탄핵 선동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지 그의 글들이 얼마나 그 조롱과 비아냥으로 점철되어 있는지를 한번 지적해봤습니다. 예, 그 책을 제가 사보지는 않았고요. 교보문고에서 한번 서가지고 읽어봤었는데 그 책도 여기 보면 제가 예. 두 개가 비슷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패러디하는 의미에서 네, 예. 책값도 똑같이 16,800원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뭐 할인율도 똑같고 네. 그래서 읽어보면 어느 책이 허상을 쫓는지 어느 책이 진실을 쫓는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시민 씨 책을 읽어보면은요. 그러니까 네. 뭐 탄핵 네. 사실상 이제 내려오면은 그때 가면 이제 뭐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뭐 봐줄게. 대충 그렇죠. 봐줄게 뭐 그런 수준의 내용인데요. 네. 예, 그러면은 예. 그럼 이 책을 출간하신 이유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 정치부 기자 생활 굉장히 아까 오래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가 뭐 어떻게 많이 좀 다를까요? 글쎄 저희가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좀 열심히 할 때는 어쨌든 간에 정치의 분량이 여야가 있고 서로가 이제 타협을 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는 그런 그 정치 본질적인 어떤 영역에서 좀 상당히 근접했어요. 서로가 만나서 이를테면 뭐 낮에는 싸우더라도 저녁에는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서로의 어떤 고충을 이해해주고 네. 그런 시대가 정치 아닙니까, 그죠? 네.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지 정치인을 위한 정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취재하면서 좀 나름대로 그 기여를 하고 있다 정치 발전에 그게 정치부 기자의 역할이었는데 네. 지금 정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한쪽은 그 뭔가 이제 국민보다는 네. 정치인 자신의 대권욕을 위해서 움직이면서 마치 국회의원들을 졸개처럼 부리고 다니고 있고 뭐 어쨌든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그에 맞서다 보니까 서로 대결과 갈등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뭐 출마를 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다루셨고요. 그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책의 스포인데 예, 책에 이제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책에 보면 사실 이게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바로 이렇게 그런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라는 게 부제인데 네, 이게 사실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아니고 말해도 되지만 쉬쉬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특히 그 민주당 쪽에서의 어떤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같은 그런 비밀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4개 재판에 예, 11개 혐의가 아닌 그렇죠. 거죠. 현재 뭐 아주 1심이 곧 그 선고가 날 수 있는 게 2개 재판이 있습니다. 예, 선거법하고 예, 그렇죠. 위증교사 공직선거법하고 관련.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결심 공판과 선고 공판 남아 있으니까 아마 뭐 한두 달 이내에는 그 선고가 나올 겁니다. 근데 뭐 민주당 쪽에서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무죄를 확신하지만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증거와 재판 과정을 보고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들을 좀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2018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5개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있었던 재판 과정을 다시 한번 더 거꾸로 가봤어요. 그 가보니까 1심 재판에서는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대부분 무죄 선고를 났지만 2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서 300만 원의 어떤 벌금형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게 대법원에 가서 뭐 우리가 이제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는 그 권모 대법관의 어떤 원수님, 예, 그렇죠. 그 대법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살아났다, 기사회생했다. 네. 정치 생명이 끝나야 할 분이 거기서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기술했습니다. 결론은 예.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예, 그렇죠. 스포가 책- 되니까 책에서 말하지 않겠다 보셔야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만평이 같이 실려 있는데 그 만평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만평을 이렇게 많이 실으신 이유에 대해서도. 네, 사실은 이 뭐 정치 평론을 이제 책으로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딱딱하고 독자들이 보기에 이걸 왜 읽냐 네,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 표지도 보면은 사실은 이게 만평가가 그린 이 캐리커처거든요. 네, 딱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그립니다. 매일신문에 이제 30년째 이제 만평을 그리고 있는 김경수 화백이 그린 것인데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출간하기로 하면서 이제 네. 뒤늦게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김경수 화백을 평소에 별로 친하진 않지만 내가 이런 기획을 하는데 네. 참여하자 네. 하니까 김경수 화백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뭐 시사만평가는 원래 좌우 진영을 넘나들면서 비판을 하잖아요. 네. 이게 시사만평의 어떤 네. 기본적인 속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야 모두로부터 미움을 받은 거예요. 네. 특히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021년도에 이제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니까 예,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였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 문제에서 또 하나 큰 문제가 보통 이제 수요가 부족하면은 많이 지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많이 짓지 않고 세금 폭탄으로 때려잡자라는 게 당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기조였어요. 예, 네. 그럴 때 이제 이 시사만평가는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해요. 그때 이 김경수 화백이 그렸던 만평이 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금빛이 되고 있는 80년 5.18에 있었던 계엄군의 진압 장면 사진으로도 이렇게 뭐 당시 시민들을 때려잡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장면으로 이 정권이 하는 부동산 세제 폭탄은 당시 그 신군부의 그 폭압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만평을 그렸어요. 그 만평으로 인해서 매일신문도 사실상 이제 폭파될 지경했고 많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 그리고 이제 광주 지역의 어떤 많은 사람들 뭐 볼때같이 와서 매일신문을 한 2달 동안 에워싸고 김경수 화백에 대해서도 집단 린치를 가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연락이나 뭐 가족들 뭐 위협 뭐 특히 심지어 국회에서 민영배 의원이 그 만평을 이렇게 들고서
상임위에서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발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한 집단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집단 인치를 가면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네.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사회에서. 네. 그죠? 자기는 그렇다고 어느 특정 진영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예. 그 비판의 칼날을 세웠을 뿐인데 그게 시사만평가의 기본적인 속성이잖아요. 네, 그럼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네. 왜 이걸 썼냐 이렇게 집단인식을 가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런 책을 쓴다 그러니까 이 집단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니까 제가 같이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예. 했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두 분이 의기투합해갖고 책을 내시게 네.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그 책 내용 중에 그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가 안동에서 득표율이 조금 낮은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그 심층 취재한 내용을 담기도 그렇죠. 했는데 그거는 살짝 어떻게 근데 그 부분이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그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 별로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소위 이제 대구 경북 지역 TK 지역에서 득표율이 보통 20% 초반대였어요. 안동은 그나마 좀 많은 편이에요. 29% 정도 받았으니까. 고향이니까 예.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역대 대선에서 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광주에서 97% 선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호남에서. 네, 그리고 뭐 영남에서는 또 이제 그 보수 진영 후보들이 보통 80%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예. 노무현 대통령도 나왔을 때 부산에서 소위 말해서 뭐 60% 가까이 받았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부산 사람이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네. 안동에서는 왜 30%를 못 받았을까? 평소에 선거를 치면 지방 선거를 치를 때 보면 안동시장 선거에 민주당 계열 후보가 나왔을 때 40%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만큼 안동은 어떻게 보면 야당 지지 성향이 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지역입니다. 예. 네. 예. 이를테면 뭐 가톨릭도 강하고 과거에 70년대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그 가톨릭 농민회 하던 오원춘 사건이 있어요. 예. 그 사건으로도 해서 안동에서의 야당은 좀 상당히 좀 뭐 무시할 정도가 안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위협을 줘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안동에서 인기가 없다. 그걸 심층 취재했죠. 예. 그런 내용도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부연하자면 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잘못한 건 없잖아요. 네, 그 야반 도주라고 소위 말하는 이재명 가족의 안동 탈출기. 대선 때 많이 좀 이제 그렇죠. 화제가 됐었던 실제로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는 그 지금의 초등학교라고 하는 국민학교 3년을 남겨두고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그 첫째 형을 둘째 형을 데리고 사라졌는데 나중에 이제 성남으로 3년 후에 모든 가족이 갑니다. 야반 도주를 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동에서 진실이 드러났어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부친 이경희 씨라고 돼 있죠. 이경희 씨는 이장 노릇하면서 당시로서는 그쪽에서는 가장 인텔리였어요. 그 대구의 청구대학교 중퇴했으니까 그런 분이 담배를 당시에 많이 했잖아요. 담배 예변초라고. 예. 네. 예. 그 산골이니까 산골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 다른 농사는 없었으니까 예변초 총대를 했는데 그 총대를 하면서 어쨌든 그 1년 농사 지은 것들을 가지고서 다 야반 도주한 거죠. 마이크로닷 사태라고 우리가 아시잖아요. 마다 네, 예. 마닷 사태 때 그 비투인데 그 부친이 IMF 때 그 주변 지인들한테 빌린 돈을 4억대를 가지고서 뉴질랜드 도망갔다가 예.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다 돌아와서 사법 처리 당하고 돈도 다 갚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사건에서 입을 닫고 뭐 해명도 하지 않았고 뭐 돈도 갚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사건을 좀 짚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러니까 과거에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실 때 그때 정권이 뭐 김대중 정권이나 김대중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YS 정부, 때부터 YS 했죠. 때부터 그러니까 쭉 봐오셨는데 우리나라 현대사를 봐오셨는데 최근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치 실종이죠 한마디로는. 예, 정치 실종이다. 그죠. 그러니까 국민은 없고 정권을 위한 정치만 있다. 예, 그 국민들이 가장 슬픈 거는 그 과거에는 국민들이 그
자기가 지지했던 정권이라도 잘못된 거는 회초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은 아마 진영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보수 진영 사람들은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들고 지지를 철회하기도 하는데 다른 진영에 있는 분들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의 연속이고 이게 국민 예전에는 뭐 정치하면은 대통령은 또 국민 화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어쨌든 다른 지역 사람 인사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네, 예. 왜냐하면 너무 그 한쪽으로 외골수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 기자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예. 좀 그렇습니다.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게다가 제가 봐도. 예. 제가 야당 출입 많이 했거든요. 예. 민주당 특히 예, 예.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던 새정치국민회의나 민주당 쪽에 특히 뭐 그 막내 아들인 홍거리가 저희 이제 대학과 동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예. 뭐 그 시절에 또 제가 DJ 인터뷰도 하면서 원래 야당 출입한 기자들은 야당을 편을 들어요. 여당 출입 기자들은 여당 비판합니다. 그런 게 있죠.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 야당이잖아요. 그죠? 네. 그 무서 우리의 국민의 민생을 위한 법을 하지 않고 특정 진영의 뭐 어떤 노조나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탄핵이나 이런 것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지양하면서 좀 정권이 왜 자신들이 잡지 못했냐 이런 데 좀 반성부터 하면 국민들이 더 많은 지지를 갖고 다음에 이 정권 못하니까 니네 한번 해봐라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정치가 실종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책 내용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한번 저희 마무리 해볼게요. 이 책 2장 내용에 보면 유시민 씨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유시민 씨가 뭐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는 이상한 책을 출간을 했다 이렇게 책에 기재가 돼 있어요.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주의 구판으로 대응을 했다 유시민 씨가. 그렇죠. 예, 그렇게 대응했다고 쓰셨는데 그런 책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글쎄요, 유시민 씨가 이제 뭐랄까 어떻게 보면 요설가라고 제가 규정을 했어요. 요설가. 그러니까 사람을 그 논리도 안 되는 말로 무당처럼 현혹시키면서 다른 쪽으로 이끄는 선동가. 네. 뭐 자신들 스스로도 유시민 씨를 이제 나치의 괴베스처럼 좌파의 괴베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시민 씨가 그 책을 낸 시점이 정확하게 보면은 6월 17일 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500만 원의 5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날이에요. 예. 그 책은 이틀 후에 나왔어요. 아, 그다음에 이 책이 보통 기획도 할 때 보통 3개월 이상은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유시민 씨는 그걸 염두에 두고 책을 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영악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 이미 1, 2심에서 벌금형이 나왔잖아요. 대법원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데 이 책을 쓰면서 이 대법원 사법부에 대항하지는 못하면서 탄핵을 선동한 거예요. 탄핵 쓰면서 이 책에 제일 먼저 쓴 얘기면 윤석열은 독일 속담처럼 도자기 상점 속에 든 코끼리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도자기를 깨는 사람이다. 지난 대선은 사고였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게 사고였으면 51%의 사람들이 찍은 그 사람들은 전부 바보였습니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겁니까? 이재명을 찍어야 됐다는 얘기인가요? 이재명 찍었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범죄자가 활개치고 범죄자는 다 덮이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그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 저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제가 고소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오늘 그 부분 됐고, 자 이제 책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의 운명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생각이라는 책인데요. 혹시 서점 가실 일 있으시거나 뭐 교보문고나 등등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 이제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좀 세상이 좀 답답하신 분들은 좀 속 시원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좀 실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그 다음 대선까지 갈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지지해서 폭망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인 사회로 가기 위한 지지 철회를 통해서 갈 거냐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줄 수 있습니다. 한번 진짜 강추합니다.